자, 사회문화 12강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문인데 지문이 짧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뭐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예.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지점, 가격과 거래량. 이것을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해 보면 총 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고 총 공급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 된다.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면 재고의 증가로 생산이 둔화되지만,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생산이 둔화돼요. 물건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질 않으니까. 자, 반대로 총 수요가 많아지면, 자, 총 초과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 결과 국민 소득도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결국은 균형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자, 그래서 뭐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첫 문단을 읽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단을 볼게요. 자,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하면 총 수요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로 이루어진다. 아, 수요에 대한 얘기군. 자, 소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고, 다음에 투자는 누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거지. 다음에 정부 지출은 정부가 하는 거죠.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투자라는 이유는 장래에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총수요. 처음에 이제 총 공급과 총 수요를 얘기하다가 총 수요로 갔고 총 수요에서 다시 기업의 투자로 갔죠. 그러니까 점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있네. 자, 그다음. 그래서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다? 이자율이다. 이자율과의 관계.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투자 비용이 증대되고 이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예요. 기업의 투자는 지네가 돈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은행에 빌려야 되거든. 근데 은행에 빌렸을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부담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약간 상식적인 얘기야. 자, 그 다음을 좀 잘 봐야 됩니다.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 이자율은 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친대요.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낳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이때 이자율이 연 10%라면 현재 100만 원은 1년 뒤에 110만 원과 같다. 즉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90.9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1.1로 나눈 거. 1년 뒤에는 10%니까 이자율이 20%로 상승했다면 현재 가치는 83.3. 자, 100만 원은 1.2로 작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100을 나누는 거야. 원금하고 이자율하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 이자율하고 현재 가치의 관계를 보죠. 이 두 가지의 관계. 자, 무슨 관계? 반비례. 자, 반비례 관계. 자, 이자율이 10%일 땐 현재 가치가 90.9. 이자율이 20% 올라갔죠? 현재 가치는 떨어졌어. 자, 그러니까 이자율과 현재 가치는 뭐? 반비례 관계. 자, 기업에선 현재 가치가 큰 안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큰 안.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짐으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거 같은 얘기인 거야.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이 커지니까 비용이 증대하니까 뭐 하게 된다? 투자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현재 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된다. 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자율과 현재 가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했었죠?
이자율은 내려갔으니까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투자의 증가는 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죠. 아까 총 수요는 두 번째 문단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었으니까 투자가 증가되면 당연히 총 수요도 증가되죠.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 소득도 증가하므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평면에 나타나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우하향하게 된대요. 자,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한편 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면 역시 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런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는 투자가 증가했을 때의 그래프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래프는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면, 자,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자율의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 자, 다를 수가 있다. 어떤 기업은 이자율을 내리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은 그러지 않고 관망할 수 있다.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하여 이자율 인하가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다시 이자율에 민감한 경우는 완만해요. 그래서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이자율의 민감도에 대해서 고전학파와 케인스 학파의 견해가 상반된다.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완만한 기율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뭐 한다는 거야? 증가시키는 거죠. 케인스 학파는 기업의 투자가 합리적인 원칙보다는 기업과의 야성적 충동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고 봤다. 자, 이하고의 뭐 차이점에 주목해야 되겠네. 고전학파는 완만한 기울기, 이자율에 민감하니까. 케인스 학파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자,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문 내용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총 공급량을 늘릴수록 생산이 활발해져 국민소득이 증가된다. 틀렸죠? 바로 틀렸네. 총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재고가 증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생산이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 바로 틀렸네. 쉬운 문제네요. 2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 감소. 그치? 부담되니까. 자,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이 증가한다. 소비자가 많으니까, 잘 팔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차입하여 투자라는 기업의 투자 비용은 감소하죠. 부담이 적어져. 폐쇄된 생산물 시장에서 투자와 정부 지출이 일정할 때 소비가 감소하면 총 수요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례관계죠. 투자, 정부 지출, 소비, 이게 플러스인데 얘네가 일정한데 얘가 감소하면 당연히 총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조금 까다로우니까 이거 좀 잘 봅시다. 땡땡 기업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하여 수명이 10년인 생산 선비를 구매하려고 한다. A 설비에 투자했을 때 첫 해에 10억 원의 수익이 나지만 매년 수익이 1억 원씩 줄어 10년 차에는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 반면 B 설비에 투자했을 때는 첫 해 1억 원의 수익이 나지만 매년 수익이 1억 원씩 늘어 현 10년 차에는 1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이 10%다. 이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재 가치, 자, 이번 문제 잘 풀어야 돼요.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했느냐? 자, 수익 나누기, 자, 원금과 이자율, 원금률과 이자율.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대충 한번 볼게요. A하고 B의 경우를. 자, A의 경우는 10억 원의 수익을 나는데 10%의 이자율이니까 1.1. 2년 차는 9억 원의 이익이 나고 10%씩 늘어나니까 1.2. 8, 그 다음에
1.3. 자, 요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1억 2.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이 10억, 9억, 8억, 거꾸로 1억, 마지막에 1억. 근데 10%씩 이자율이 늘어나잖아. 연 10%니까 1.1, 1.2, 1.3. 마지막에는 100%겠죠? 2. 자, B는 보세요. 처음에 1억의 수익이 나죠? 똑같이 1.1. 그 다음에 2억의 수익이 나죠? 1.2. 3억의 수익이 나죠? 1.3. 얘는 거꾸로 수익이 더 커져서 마지막엔 10억 나누기 2.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가치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현재보다 높다면 이란과 이안 모두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비용이 증가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 자, 2번 땡땡 기업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이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군. 자, 얘네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현재 가치가 큰 안을 선택한다라고 돼 있어요.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아. 자, 결론적으로는 같거든. 자, 결론적으로는 얘나 같은 경우인데, 자, 처음에 현재 가치가 어때요? 얘가 크고 얘가 작죠. 그냥 대충 봐도 10을 1.1로 나눈 거랑 1을 1.1로 나눈 거 중에서 10을 1.1로 나눈 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안을 선택할 거야? 1안을 선택해. 그래서 질문 안에서 현재 가치가 큰 안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네. 자, 3번도 보죠. 현재 이자율이 유지될 때 1안의 첫 해 수익은 2안의 10년차 수익보다 현재 가치가 크겠군. 얘는 지금 현재 가치가 몇이에요? 5죠. 근데 얘는 현재 가치가 대충 나눠도 8, 9점 몇이 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더 크겠네요. 자, 4번. 이자율이 높아져. 예상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커지면 당연히 철회되죠. 투자 비용이 커졌으니까. 땡땡 기업에서는 수익금을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은 투자 비용은 자, 1안이 2안에 비해 적게 들겠군. 왜 그러느냐? 자, 상환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대요. 상환한다라는 건 갚아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이익이 많이 나야지 갚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1안을 선택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자, 2번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3번은 기업과 니은, 고전학파. 자, 이것도 정리합시다. 고전학파, 니은은 케인스 학파.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자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국민소득은, 자, 정리해야 돼요.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자, 그리고 결국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된다. 케인스 학파는, 자, 이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거?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된다. 자,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기업은 이자율 인하가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본 반면, 뭔 물가 상승을 유발해? 투자를 증가시키지. 자, 2번 기업은 기업가들이 비합리적으로 투자했다. 자, 니은이죠, 니은. 그래서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 기업은 정부가 이자율을 조정할 때 기업에서 관망을 한다고 본 반면, 자, 니은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뭘 관망해? 얘들은 반응을 하죠. 4번 기업은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린 것이 효과적이다. 뭔 정부 지출이야? 이자율과의 관계야. 자, 5번 기업은 국민소득을 늘리는데 이자율 인하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반면 니은은 이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오케이,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보기는 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가라고 하는 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자, 이자율이 낮아지면, 위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국민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 1번.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이야. 다음에 이제 소비나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역시 국민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간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하향 곡선. 자, 요거 기억나죠? 우하향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럼 봅시다. L과 L1이 우하향한 이유는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니까. 다음 L0는 이자율이 자, R0에서 R1으로 하락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L0에서 L1으로 이동한 이유는 총 공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수요. 아니야. 소비와 정부 지출이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L0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분 Y0, Y1, Y0의 크기는 줄어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급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폭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L0에서 L1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자율이 일정할 때 정부 지출 소비 증가. 2번 경우 보면 되죠. 요 정리한 거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지문 내용은 짧은데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자, 지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보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12강 강의가 되겠습니다.